안녕하세요. 해원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의 10분 역사의 주제는 교과서 44페이지의 로마 공화정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아무래도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서 공부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나긴 역사를 크게 우리가 세 시기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초기의 왕정기, 그리고 공화정기, 마지막으로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기가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확인할 것은 왕정기부터 공화정기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 중엽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인구는 1000여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1000명 정도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해원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작은 도시국가로 출발을 하였으며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던 국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에 귀족들이 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들이 공화정의 중요 관직인 집정관과 원로원의 의원 자리를 귀족들이 독점하였습니다. 이후에 로마는 점점 발전하면서 로마의 상공업이 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유해진 평민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장비를 구매해 와서 전투에 참여하는 중장보병 중심의 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공업이 발달로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장보병이 되고 로마군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평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마의 이 귀족들은 평민들에게 굴복해서 평민들에게도 참정권을 허용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결국 평민들도 로마 공화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이 참여하면서 귀족과 평민들 중에 병사로서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민회, 즉 병사회가 만들어지고 이 병사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집정관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평민들도 로마의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평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귀족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평민들만의 회의기구를 따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민회입니다. 여기서 평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관직으로 호민관을 만들었으며 이 호민관은 평민회에서 평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관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로마 공화정의 중요한 관직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집정관입니다. 이 집정관은 로마 내의 모든 정무, 즉 행정과 군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왕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등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2명으로 구성되었고 임기 1년으로 임기를 제한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원로원입니다. 원로원이 하는 일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정관의 자문기관으로서 집정관의 일을 도와주고 집정관이 물어볼 때 답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원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로원은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라 로마의 국가 재정과 외교를 완벽하게 장악한 아주 강력한 기관이 원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긴 호민관은 평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관리였습니다. 이 호민관은 평민회에서 평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었으며 평민들의 권리를 귀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로마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원로원의 결정을 그들은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특징은 이러한 관직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또 균형을 맞추면서 한 명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해서 다시 왕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공화정이 완성이 되고 평민들과 귀족들이 힘을 합치면서 강력한 국가로 거듭난 로마는 기원전 3세기에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후에 북아프리카의 상업도시였던 카르타고와 지중해를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로마는 지중해를 장악하고 로마의 바다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포에니 전쟁의 승리 이후 로마에 전쟁 포로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노예로 로마의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부자들은 이 많아서 싼 값이 된 노예를 이용하여 대농장 경영, 즉 라티푼디움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로마 평민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조그만 토지를 직접 경영하는 농민인 자영농들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의 조그만 땅마저 라티푼디움이 먹어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로마군의 약화를 불러왔으며 결국 로마 공화정의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하여 로마의 현실을 개혁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영농을 회복시켜야만 로마가 이전의 건강한 공화정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혁을 통해 자영농들을 회복시키려 하였지만 이미 라티푼디움 경영으로 부를 얻은 귀족과 부유층의 공격으로 살해당하고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로마에서 지금의 프랑스 지방인 갈리아 지역을 정복할 때 큰 공을 세워 인기를 얻은 장군인 카이사르가 등장하여서 자신의 군단을 통해 로마를 장악하고 모든 로마의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기원전 44년 3월 15일 공화정을 수호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원로원에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는 살해당했지만 그의 등장은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가던 로마 공화정에 결정타를 날린 셈이 되었습니다. 결국 카이사르 사망 이후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의 공화정은 붕괴하고 재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공화정의 주요 관직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사르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 바로 공화정의 종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중요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중심을 잡은 후에 시간이 나면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